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옷이었군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무슨 족발집 티셔츠냐고. 아니다, 잘 봐라. 이것만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지도인 거라고. 밤빙고 투쟁 현장이다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가연TV 사람도서관 진행자가 바뀌었죠. 네. 저는 황선희 사회자님이 오늘 급히 출타 중이셔가지고 또 잠깐 우리 또 고은 대표님이 또 젊은 피라 이렇게 젊은 사람 저랑 또 인연이 깊으시니까 이참저참해서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옥순주고요. 저도 유튜버를 시작했거든요. 두목이공TV 채널 운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마침 또 때 맞춰서 우리 또 사람도서관 PD님께서 사회자를 또 보러 나오셨습니다. 소개를. 저도 남자 사회 보시는 최준현 선생님이 급히 출타한 관계로 영광스럽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부산 양서협동조합이죠. 해운대에 있는 문화공간 인이라는 공간인데 PD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는 해운대 마린시티 선플라자 3층에 있는 북카페입니다. 책이 한 10,000권 좀 있고요. 책과 문화와 독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인 부산 양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여기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고은 대표님 찝어주셔가지고 소개하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밤빙곤 센터 대표님이신 고은 대표님이 본인 소개를 알아서 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부산 밤빙곤 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쩌다가 대표가 됐지만 그렇게 권위 있는 직책은 아닙니다. 대표 활동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름은 최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고은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쪽이실 때 지금보다 반쪽이실 때 처음 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PD님이 성찰과 전망 인터뷰하러 윤은태 대표님 계실 때 범내골에 있는 사무실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때 엄청 생기발랄하신 분 계셨었는데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한참 됐죠. 거의 10년 가까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전에 정도 되겠네요. 아마. 그러면 2015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쯤 되겠네. 그때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사무국장이었어요. 근데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저희 단체가 2010년에 이제 생겼고 그때부터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긴 세월을 지금 밤빙곤 센터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담그고 담그고가 아니고 담그고 뭐 태어나오신 거 그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러면은 굳이 왜 몸을 빼내지 않으시고 계속 담그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일단은 이제 대체할 만한 활동가가 있었으면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이 워낙에 힘들고 돈이 안 되고 최저임금조차 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 대체할 만한 활동가를 찾는 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네요. 울컥하네요. 시작부터 뭐지? 네, 이런 울컥한 일이 어떡하지? 그럼 향으로도 그럼 계속 몸을 계속 담그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활동가를 늘리는 거죠. 활동가를 이제 늘리는데 지금은 저희 운영위원분들이 다른 생업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는 수준으로 또는 반상근, 비상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근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저의 일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저도 상근을 안 할 수 있겠죠. 네. 그러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연식에서 보다시피 좀 젊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네. 우리 PD님 빼고. 근데 약간 젊은 대표로서 활동하기 좀 불편한 지점이 있나요? 젊은 대표로서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몸도 반쪽이었지만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그때는 확실히 젊다 또는 어리다 상대적으로 어리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불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넘겨짚고 좀 이제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어떤 상대방이 다른 단체의 뭐 활동가들이나 장이나 이런 경우도 일반 사회나 마찬가지로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찍부터 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불가피하게. 네.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그 저희 윤웅태 대표님이 2016년에 그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대표를 당장 맡기는 좀 어렵다. 제가 뭐 공동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공석으로 두고서라도 뭐 사무국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무적인 거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주장도 하긴 했었는데 저희 운영위원들이 그럴 순 없다. 단체에는 대표가 필요하고 공동 대표라는 거는 아무래도 책임이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는 단일한 대표 체계로 계속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제일 처음부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센터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대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믿고 맡겨주신 거죠. 반병무 센터 이야기하기 전에 네. 창립된 과정하고 윤태 대표님 이야기 조금 시작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거보다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또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서민 경제나 아니면 빈곤층의 어떤 삶의 질 또는 뭐 상호 부족 예. 또는 뭐 공공 부족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더 전부터 고민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윤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 5-6명 되는 활동가 분들이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이 빈곤이라는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뜻을 모아서 몇 차례 이제 설립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저는 좀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2010년 4월 1일에 이렇게 설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웅태 대표님은 90년대 초부터 이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학생 때는 교지 편집 위원장 이런 것들을 맡았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교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학 안에서는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또 좀 앞서 나가는 시대를 좀 이제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는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셨고 졸업하고 나서는 부산 철거민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가 이제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이제 승당마을이라는 곳에서 세입자 철거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그 해운대 폭포사라는 곳에서 이제 노점상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투쟁하고 또 철거나 폭력적인 철거 이런 게 많았을 때인데 그런 곳에 이제 학생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철거 및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흐름의 활동들이 약간 이제 부산 지역 내에서 유지되지 못하는 가운데 약간 새로운 흐름으로서 실업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꼭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쭉 이제 그런 흐름으로 오다가 이제 반빙고 센터는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 흐름과 분명히 맞닿는 지점이 있고요. 근데 철거민 노점상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빈곤이 뭐 세대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닌 거고 뭐 사실 철거나 노점의 문제는 딱 그 특정한 사람들의 일로 치부되기 쉽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본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치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고 대표님은 수없이 많은 일 중에 왜 반빙고 센터 일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운동을 접한 거는 2008년 5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학교라는 사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뭔가 큰 흐름들이 있는데 학교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던 와중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광우병 반대 그 촛불 시위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때 때마침 약간 운명적이게도 서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제가 하필이면 그 전에는 김해에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김해에서도 시위가 있고 했겠지만 더 인구가 많고 격렬한 현장 근처로 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나갈 시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있었으나 누구 같이 나갈 사람도 없고 혼자서 또 겁도 나고 그래서 맨날 이제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접하는데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요. 없었죠. 예. 그 다음 아고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많은 집회 시위에 관한 이야기들, 뭐 사진, 정보들 이런 게 많이 올라왔고 그거 아니에 또 뭐 경제 문제, 뭐 시공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서울에서 물대포를 뭐 쏘았구나. 또는 뭐 어떤 여학생이 다쳐서 뭐 머리에 피를 흘렸다. 뭐 방패에 맞았다. 막 이런 이제 소식들이 막 올라오는데 뭔가 그 민주화 투쟁을 할 때나 볼 법한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격렬한 현장들을 접하고 언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와중에 집에 일단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그 집회 행렬이 시청에서 서면으로 행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포동에 살았는데 그 산에 부딪혀서 울리는 소리가 바로 우리 집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지나가는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맘 먹고 바로는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심정은 운동화를 이제 꽉 묶고 벗겨지면 안 되니까 또 안경을 끼니까 이제 혹시나 몸싸움이 나면 안경이 깨질 수 있으니까 안경을 벗고 렌즈 끼고 오늘 이제 다 죽었어 이러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체력도 좋았고 잘 뛸 수도 있고 몸으로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촛불을 막 이렇게 서로 건네주고 모르는 사람 처음에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또 충격인 거는 둥글게 둘러앉아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생각했던 시위랑 왔는데 너무 다르네 뭐지 이거랑 근데 이것도 너무 좋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어떤 대동놀이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러면서 재밌으니까 일단 첫째는 재밌으니까
더 자주 나가게 됐고 나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생기고 예. 저처럼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또 모임을 하고 카페 뭐 가입해서 예. 뭐 친목도 도모하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그 사람들 만나게 됐죠. 그리고 만나면서 이제 반빈곤 센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네, 그때는 이제 반bin곤 센터 없었던 때인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아 이런 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뭐 책도 보고 네. 공부도 해도 되니까 뭐 와서 그냥 뭐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 네. 약간 요렇게 이제 접근을 잘 먹고 하셨는데 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다면 안 갔겠죠. 근데 관심이 있었던 게 2008년부터 2009년 그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2009년 1월 20일에 용산 참사라는 게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나의 마음은 들끓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치 이제 기름을 부은 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제가 그 한겨레 경향신문 이거 배포하는 전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이제 나가가지고 그 연산역인가 하여튼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같이 아침 먹으러 갔는데 아침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걸로 뛰어서 막 막루가 불타고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아, 엄청난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뭔가 이제 부동산 토지나 어떤 집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이윤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집은 지금도 무수히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이상하게 집 없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제 불평등이 예. 너무 극단적인 불평등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우병 촛불 시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용산 참사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마음에 닿는 계기가 없었다면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서면으로 이사 왔다는 거. 그러니까 서면 동선 파악이 다 되고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는 바퀴 시끌 계속 나오라고 아우라가 이렇게 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막 소식이 막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날 부르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때는 막 제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막 메일 보내고 교수님들은 왜 시국 공명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했었죠. 교수님 답변이 궁금하다. 그때 뭐 아유 뭐 걱정 말아라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니는 뭐 공부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걱정 안 해 마라 이런 얘기였죠. 그 2008년 광우병 집회 촛불 시위하고 요전에 이제 국정농단 뭐 이렇게 했잖아요. 촛불 혁명이라 하죠. 그 두 개 차이가 2008년은 굉장히 느슨했어요. 국정농단 이쪽은 좀 조직화되고 그때는 맞아요. 좀 느슨해가지고 좀 실수도 없는데 대신에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토론도 지금 좀 수준 낮은 토론도 있고 별것도 아닌 거다 하여튼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못했던 말을 진짜 광장이었어요. 예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지금 막 떠오르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되게 자율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열렸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뭐 반박근혜 국면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좀 단체들이나 큰 규모의 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뭔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구멍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참
의미 없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사건 아니면 뭐 물건 뭐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이런 게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저거는 의미 없다. 몰라 저런 뭐 약간 그런 느낌. 의미 없다.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의미 없다. 저는 이제 좀 물욕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쁘거나 좋은 거를 봤을 때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그러면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정도지 그거를 내가 소유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뭐 독점적으로 막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오늘도 막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길에. 어떻게 이 좁은 땅에 차가 이렇게 많은가. 맨날 막히고 그래서 또 엄청 좋은 차들 해운대 오니까 막 비싼 외제차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온 분이 저 차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집보다 더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똑같이 굴러가는 차인데 기능은 큰 차이가 없는데 더 안락할 수는 있겠으나 왜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는가. 약간 이런 의문과 두 번째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옷을 거의 안 사거든요. 옷을 안 사는 이유는 이미 집에 옷이 많아요. 옷장에 대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입을 옷은 없다라고 느끼지만 그래서 옷을 계속 산다는 것도 예전에는 옷에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10대 때나 20대 초반에는 약간 너무 낭비? 좀 필요하지 않은 소비? 또는 옷으로서 뭔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별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거 새로 산 옷. 어느 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이거 언제 산 옷입니까, 이거? 이거는. 궁중족발. 산 게 아니고. 그 서울에서 작년에 밤빙군 영화제를 했거든요. 서울 미래인산. 밤빙군 영화제. 심지어 이거 산 옷도 아니네요. 지도네요. 어떻게 내가 의도한 멘트가 아닌데 오늘 입은 옷과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강이고 어쨌든 남산타운 뭐 이런 이게 서울인데 화면이 요래가 요 위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 밤빙군 투쟁 현장들을 잠깐 일어났어요. 지도로 그림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나는 이게 궁중족발이라고 있길래 족발집 옷인가?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옷이었군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무슨 족발집 티셔츠냐고. 아니다, 잘 봐라. 이것만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지도인 거라고. 밤빙고 투쟁 현장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밤빙고 투쟁 현장 티셔츠인데 궁중족발. 궁중족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했던 현장이고.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이거 이제 밤빙군 영화제 후원을 하고 받은 리워드예요.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일단 이쁘잖아요. 그래서 올겨울에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족발집에서 받은 티셔츠냐라는 질문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럼 벤츠 의미 없고 옷 사는 거 의미 없고. 네.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의미를 느낀다는 게 요즘에 제가 어디에 의미를 느끼는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요즘에 제가 어디에 의미를 느끼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